되게 떡국처럼 입고 왔네요 누나. 안녕 친구야. 나 지은이야. 의외의 사람한테 편지가 와서 놀랐지? 안녕하세요.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입니다. 필모톡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배우를 모시고 필모그래피를 돌아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성숙한 연기로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배우 여진구 씨 모셨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여진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필모톡의 주인공 여진구 배우. 아주 오랜만에 뵙는데요. 그러게요. 네, 예. 요즘은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이제 6월 21일에 또 하이제킹이라는 영화가 또 개봉을 앞두고 있어서 시사회를 어제 잘 마쳤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홍보 활동하면서 네,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 촬영이 없을 때도 이렇게 좀 지난 작품을 좀 돌아보시는 뭐 그런 어떤 자기 개발의 시간도 좀 가지시는 편인가요? 쉴 때 오히려 좀 다른 분들의 작품을 많이 보고 아니면 좀 새로운 작품들 개봉하는 작품들이나 이제 처음 시작하는 작품들을 좀 많이 보면서 좀 제가 했으면 어떻게 했을지 상상이나 고민을 하는 편이에요. 예. 어쩌면은 그런 시뮬레이션 같은 그런 과정들이 아역에서 성인 배우로 이렇게 훌륭하게 안착한 그런 비결이 아닐까 싶은데요. 비슷한 사례가 이제 사실 손에 꼽을 만큼 적잖아요. 평소에 이렇게 좀 반드시 지키는 본인만의 루틴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제 루틴이요. 요즘에는 조금 아침에 공복 상태로 좀 유산소를 좀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워낙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뭐 루틴이라기보다는 조금 제 삶을 좀 잘 지켜보려고 노력은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런 것들이 연기는 물론 자신만의 인생관을 확립하는 그런 약간 동력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부터 그 고민과 갈등의 흔적을 하나씩 엿보면서 인간 여진구까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되는 참고 영상에는 영상 자막과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일부 작품은 BTV에서 같이 본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캐릭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6월 21일 극장에서 공개하는 영화 하이제킹 용대인데요. 필모톡에서 처음으로 두 씬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가지고 온 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공개 전에 여진구 씨께서 간략하게 좀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화 설명을 먼저 해드리면 우선 배경은 1971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 일어났던 하이제킹 항공기를 납치하는 사건들을 하이제킹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 사건을 실화를 모티브로 해서 저희가 영화화 했고요. 글로벌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이런 하이제킹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저희는 한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실화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영화화한 작품이고 그 안에서 이제 저는 뭐 사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하이제킹에서 이제 납치하는 용대라는 인물을 맡았고요. 실존 인물이 있으신데 많은 정보가 풀려 있진 않아요. 감독님과 좀 많이 이 인물을 구상화하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작업을 좀 많이 고민을 많이 했고요. 좀 새로운 시도들도 많이 하고 깊은 고민을 많이 했던 인물입니다. 네. 처음 이제 악역을 연기하셔서 굉장히 기대가 큰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장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일차항 개수 B가
이에 배수잖나? 어? 짝수공씨. 네 우창중학교 댕기나? 네. 반갑다야. 내 우창중학교 12회. 안녕하시고요. 야니 내하고 같이 비행기 타자니? 어? 혼자 가라니 심심했어? 같이 타자니? 학생, 초콜릿 먹을래? 잠시만요. 자, 달리기 잘해? 대화하던 학생이 자리를 이동하니까 뭐라고 이렇게 중얼거리잖아요. 네. 제가 김성환 감독님을 인터뷰했는데요. 이게 여진구 씨 애드립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냥 그런 리액션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또 자기를 어떻게 피하고 뭐 이러한 상황에 대한 좀 뭔가 불만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었을까 생각을 하다가 좀 현장에서 대뜸 이 우진이라는 배우분이 제 곁을 떠나니까 좀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탓하는 좀 그런 모습을 좀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뜻하지 않게 또 참석을 해주셨더라고요. 잠깐 인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배경으로 나오는 강원도 고성은 광복 뒤에는 이제 북한 땅이 됐고요. 6.25 전쟁 뒤에 일부가 이제 대한민국 땅이 됐습니다. 북한과 가까워서 1970년대 초까지 납북 사건이 왕왕 일어났는데요. 여진구 씨는 감독님께서 왜 이렇게 좀 복잡한 배경이 있는 납치범으로 본인을 좀 캐스팅했다고 생각하셨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우선 감독님께서 해주셨던 이야기는 하이제킹을 준비하시면서 사무실 앞에 있는 그 카페에 가셨는데 거기에 이제 아주 감사하게도 제 팬분들이 제 생일 이벤트 같은 걸 해주셨대요. 내가 뭔가 순간 잘못 들어왔나 싶으셨다가 거기에 이제 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출연했던 모습부터 해서 이제 차곡차곡 이렇게 사진들이 있었는데 그걸 보시고 뭔가 용대와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이번에 오늘 정우 형님이 오늘 매체 인터뷰를 하셨는데 저랑 이제 정우 형은 처음 만난 날 저에게 말씀 안 하셨는데 되게 저를 엄청 용대처럼 보셨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정우 형이 눈이 이상했다고 눈빛이 이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뉴질랜드 가는 비행기에서 이제 정우 형이 제안을 해주셨어요. 하이제킹이라는 이런 영화가 있고 이러한 캐릭터가 있고 이렇게 감독님은 누구시고 뭐 작가님은 누구시고 이런 영화가 있는데 한번 친구 너가 하면 참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제안해 주셔가지고 또 때마침 또 그런 어떤 인연들이 있었습니다.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진구 씨의 약간 순수한 눈빛과 그것이 연기를 통해서 이렇게 돌변했을 때 네. 어떤 이제 상반된 기운이 좀 매력적이라고 좀 느껴졌는데 다음 영상에서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게 보이나? 어? 외지기 싫으면 제가 빨리 박아. 아까 닥쳐! 지금부터 이 비행기 이북 간다. 아무래도 이제 액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이제 기내가 상당히 좁잖아요. 예. 다른 배우들하고 이렇게 뒤엉켜서 이렇게 좀 합을 맞추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있었죠. 아무래도 공간이 협소하고 제한이 확실하게 있다 보니까 그런데 뭐 정말 몸과 몸이 부딪히는 그런 액션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그런 공간에서 주는 또 위압감이나 공간에서 주는 분위기가 있어서 도움을 오히려 좀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그 액션에서는 참 이 상대 배우와의 충분히 안전한 거리 유지도 상당히 중요한데
근데 공간이 좀 좁다 보니까 이제 제가 몇 번 이제 정우 형에게 실제로 터치가 좀 몇 번 들어가가지고 그런 점에서도 좀 또 이런 또 역할을 하면은 또 제가 잘 컨트롤을 잘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또 느꼈고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정우 형이 항상 또 사랑과 이해를 베풀어 주셔서 예, 제가 참 너무 감사한 부분이 많은 또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던 환경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 저는 예고편에서 비행기 뒤집어졌을 때 네. 약간 기어서 이렇게 오시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은 좀 어떻게 찍으신 건가요? 실제로 저희가 뒤집었어요. 저희가 큰 세트는 짐벌이라고 하는 기구라고 해야 할까요? 그 위에 저희가 크게 지어 놔서 이 실제 공간도 저희 이제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뭐 옆으로 좀 기울어졌다가 뭐 앞머리가 들렸다가 내려갔다가 이게 가능했었고 그 이 180도 뒤집는 그 인맨만 턴을 저희가 찍기 위해서 또 특별한 또 세트가 있었어요. 근데 저도 참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참 많은 상상을 했던 장면이었거든요. 그 장면이 다른 승객분들은 다 천장에 붙어 있고 근데 제가 그 비행기 천장을 막 거침없이 걸어가야 하는 그런 장면이 막 제 머릿속에도 어떻게 그려질까 되게 궁금했는데 충격적이더라고요. 그 장면이 아직도 저는 참 굉장히 강렬하게 남아 있어요. 막 저도 제일 임팩트 예, 있었습니다. 막그 머리카락들이 다 막 떠서 이거는 좀 공포스러울 수 있겠다 화면을 볼 때. 그리고 그만큼 또 용대의 어떤 간절함이 또 보일 수도 있는 장면이겠구나 해서 참 저도 좀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네. 촬영 얘기를 들으니까 엔진 많이 났으면 큰일 날 뻔했겠네요. 예, 저희가 그 승객분들이 그 세트를 저희가 통돌이라고 불렀는데 저희가 이제 그 통돌이 찍는 날이면 그 모든 배우분들이 어떤 분은 또 걱정이 되셨는지 식사를 조금 안 하시는 선배님도 계셨고 뭔가 좀 다들 그 시인을 위해서 참 헌신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감독님은 여진구 씨의 예의 발음으로 용대가 완성됐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카메라 밖에서도 올바른 청년이라고 칭찬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아유 그럼요. 올바른 청년입니다. 저런 거 안 하고요 절대. 그런 자세는 자기만의 엄격한 기준과 의지가 있어야만 유지될 수 있다는데요. 그 단단한 마음과 노력이 영화에서 잘 표현됐다면서 다음과 같이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글로만 표현된 용대를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표현해줘서 진심으로 고마워요. 극장 스크린을 진구 씨 눈빛으로 꽉 채우는 과정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연기를 하나하나 뜯어보며 얼마나 감탄했는지 몰라요. 저 또한 계속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정말이지 즐거운 자극과 가르침이었어요. 고마워요. 앞으로도 우리 좋은 친구로 지내요.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 답변은 며칠 뒤에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예. 알겠습니다. 저 민망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당사자가 이렇게 있는데 편집이 그러니까요. 있는 약간 공개 그런. 프로포즈 받은 기분이에요 지금. 다음 만날 캐릭터는 많은 아빠들과 갈등하는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영화 화이 괴물을 삼킨 아이의 화이입니다. 잡아. 쏴. 안 들려? 죽여. 잠깐만요. 쏴. 쏴! 다시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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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혹시 쏴!
친부를 살해하고 새어나오는 웃음이 아주 섬뜩한데요. 잔인하네요. 본인이 봐도 좀 무섭지 않나요? 아, 정말 다시 생각해 보면 시나리오가 참 잔혹하네요. 장준환 감독님을 인터뷰했습니다. 여진구 씨가 지은 웃음을 복합적인 감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석태에게 억압받던 감정의 해방 또는 인간의 공격성, 악마성 발현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여진구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좀 연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되게 많이 선배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특히 저 장면 촬영할 때 많은 걱정을 해주셨었고, 근데 저에게는 참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고, 오히려 저 나이 때 제가 경험할 수 있는 감정으로 따지자면 정말 솔직히 저도 믿어지지가 않는 그런 스토리를 짜주셔서 찍을 때 너무 행복했었고요. 그리고 저런 막 이렇게 완성으로 보면은 막 그 경영 선배님이 막 으악 하고 주고 계시고 막 저도 막 이렇게 하지만 이게 현장에서는 다들 너무 유쾌하시고 이렇게 계시다가 컷하면은 좀 너무 많이 맞은 것 같지 않아? 막 이러시면서 그 막 피도 막 오래 입에 먹고 계시면 이게 물엿으로 만들어가지고 되게 달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너무 달다, 하루 종일 입안이 너무 달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하셔가지고 걱정해주신 것에 비해서 너무 건강하게 또 촬영하고, 그리고 그 윤석 선배님이 옆에서 그 쏴 해주는 그런 또 무서운 귓속말에 또 저도 점점 더 동화가 돼서 마지막 정말 쐈을 때에는 아까 기자님이 말씀해주신 것 중에 좀 해방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떠한 아버지들의 오히려 좀 인정을 받았다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 되게 복잡했습니다. 복잡했었고 좀 저도 20살이 되고 이 영화를 봤을 때 좀 저 장면이 좀 나 되게 무섭게 연기했었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고요. 예. 눈물 얘기도 이제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특히 친모 사망을 확인하고 절규하는 장면은 네. 반나절 동안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제 기억으로만 한 20번 정도 테이크를 한 20번 정도 했었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좀 시도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저건 굉장히 좀 포효하고 뭔가 화이가 계속 눈에 보였던 그 괴물이 오히려 정말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한번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도 한번 시도했다가 한 번은 아예 정말 소년같이 그냥 처연하게 우는 것도 시도를 했다가 어떤 건 정말 그냥 너무나 큰 충격에 그냥 눈물만 흘리는 뭐 이런 것도 시도를 했다가 좀 이런 방식으로 되게 여러 가지 버전을 많이 고민하면서 감독님과 현장에서 촬영을 진행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반복해서 시키니까 스태프들이 감독님한테 와가지고 이러다 애 잡겠어요라는 얘기를 몇 번씩 하셨다고 맞아요. 그렇게 얘기해 그렇지만, 주시더라고요. 얄짤없이 또 장장 감독님은 또 근데 감독님께서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셨다고 말씀해 주셨고 네. 여진구 씨가 실제로 또 계속 새로운 걸 자꾸 보여줘서 네. 욕심이 나서 계속 오래 찍었다고 이렇게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좀 아니- 비슷한 마음이셨나요? 예, 그럼요. 그 씬을 정말 다양한 감정으로 시도해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저는 너무 오히려 감사했었죠, 제가. 예. 화이는 이제 아빠들을 불러내서 또 한번 괴물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만해. 아빠도 똑같아. 아빠 왔잖아. 아빠도 똑같아. 아빠도 나 속인 거잖아. 이제 그만했으면 됐잖아. 뭐? 왜 그만둬야 되는데? 내가 왜 그만둬야 되는데? 안아줄게. 아니야. 아빠도 똑같아.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아빠가 미안해 와야. 아빠 안돼 아빠 미안해.
아야 아빠가 이 다음 장면은 정말 끔찍해요. 예. 화이에게 가장 살가운 기태가 가장 잔인한 최후를 맞는데요. 네. 감독님은 그래야 화이와 석태 모두 절정해서 분노가 한 단계씩 높아져서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엄마 같은 아빠였어요. 실제로도 화이에게 엄마가 있다면 엄마 같은 그런 따뜻함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기태가 유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촬영을 하면서도 조준영 선배도 저를 되게 아버지가 대하는 아들이 아니라 되게 우리 아들 이렇게 하시면 항상 그래. 그래서 제가 막 저는 나중에 제가 계속 뭐 배우를 할 수 있을까요? 막, 우리 친구 다 할 수 있어. 뭐 약간 이런 넌 다 할 수 있어. 이런 엄마같이 항상 저를 이렇게 그거는 기태 아닌가요? 맞아요. 그렇게 계속 이제 선배님들 몰입하시면서 엄마같이 저를 되게 많이 챙겨주셨었어요. 여진구 씨는 이제 괴물 목소리를 직접 녹음하기도 하셨는데요. 감독님께서 이제 짐승 소리 등으로 만들 수도 있었지만 복합적 감정이 조금이라도 좀 들어가기를 바랬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연기는 좀 어떻게 접근해서 좀 표현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감독님께서 그 말씀을 갑자기 하셨어요. 그 괴물의 목소리를 진구 너가 할 수 있겠니?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16, 17대니까 한창 이제 제가 동생이랑 나이 차이가 좀 나는데 그 동생이랑 놀 때 제가 가끔씩 괴물 역을 맡아서 막 무서운 소리 내면서 막 같이 놀고 했던 그 기억이 나서 한번 해볼까요 감독님? 녹음 한번 해볼까요? 해서 이제 녹음을 했었던 기억이 나고 재밌었어요 괴물 연기. 감독님께서 결과적으로 여진구 씨가 어린 나이에도 화이의 감정을 복잡하게 잘 표현해줘서 너무나 고마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 하나 죽어나가도 아무 일 안 생겨. 종훈이 어딨어? 몰라요. 진짜 몰라요. 간만에 이거 다 듣겠네. 사절 가자. 안 돼요. 안 돼요. 살려주세요. 몰라요. 일어나. 살려주세요. 너 그냥 새끼야. 가자.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인간화와 민주화의 길을 걸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중대한 관건이 이 사건에 걸려 있다. 보는 사람까지 숨막히게 하는 장면인데요. 제가 아는 감독님은 정말 온화하신데요. 이날 드물게 촬영할 때 화를 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랬었나요 감독님이? 상상이 잘 안 되네요 저도. 여진구 씨가 물을 먹을 수도 있는 촬영인데 수조에 담긴 물에 침전물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전날 수돗물을 받아놓고 덮개로 덮어놓았는데 조명을 켜니까 그게 보였다고 하는데요. 깨끗이 비운 뒤에 생수를 다 사가지고 채워 넣었다고 합니다. 어머 스윗하셔라.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감독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독님께서는 여진구 씨도 이 사전에 이제 물고문신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때 혹시 좀 기억이 나시나요? 저는 사실 할 게 많이 없었어요. 저는 어차피 들려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였고, 근데 그 호흡을 이제 그 옆에서 저를 고문하시던 배우분들이 이제 그 호흡을 맞추는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최대한 제가 호흡을 참으면 참을 수 있는 만큼 그대로를 좀 길게 담고 싶어 하셨어요 감독님께서. 그래서 막 분위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애국가도 크게 부르고 있고 실제로 제가 물에 들어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얘를 언제 꺼내줘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친구가 신호 주면은 그거를 이제 빼고 이거를 조금 많이 호흡을 맞춰봤던 것 같아요. 위험한 장면이기도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좀 리허설을 조금 많이 했었죠. 예. 감독님께서 오디션을 진행해서 닮은 배우를 찾을 수도 있었지만 영화에서나 역사적으로나 중요한 인물이어서 믿을 수 있는 연기를 보여줄 수 있는 배우가 필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게 여진구 씨. 그게 좋군요. 오늘 두 분의 감독님에게 프로포즈를 좀 받는 느낌인 것 같은데. 여진구 씨는 이제 사극, 스릴러, 시대물뿐만 아니라 로맨틱 코미디와 판타지에서도 매력적인 연기를 보여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도 모두 찬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하버드에서 빨리 먹는 걸로 엄청 유명했습니다. 난 벌써 3,500살이야. 600살. 3,600살? 절 이기실 수 없을걸요. 인정하시죠? 제가 이거 다 먹고 그 귀걸이까지 다 먹을 겁니다. 3,000. 마지막 연기는 NG잖아요. 그렇죠. 네. 완성본에 들어갈 줄 예상하셨나요? 전혀 못했어요. 저 때 그냥 둘이 투닥투닥 거린다 뭐 이런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씬이 마무리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막 정말 아무 말 대잔치 하면서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좀 말소리는 좀 사라지면서 뭐 음악이 이제 이렇게 OST가 들리면서 이렇게 좀 알콩달콩 서로 막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쫙 끝나겠지 하고 이제 찍고 있었는데 대본에 없는 뭐 이런저런 말 하다가 이제 어떻게 저 순간이 잘 담겨서 또 예. 근데 근데 아무 말인데도 굉장히 센스가 좋으신 게 촬영 전까지 이지은 씨가 떡국 모양 귀걸이하고 헤어밴드를 착용할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저 때 지훈 누나가 참 아직도 어찌 보면 되게 존경스러운 부분이 엄청 다양한 또 의상들과 어떤 그런 씬들을 확실하게 살릴 수 있는 모습, 장만월의 모습을 위해서 너무 애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신기할 정도로 대단했었고, 그래서 촬영장에 딱 갔는데 이제 이 전 연결해서 어떻게 촬영했는지 아니까 뭐 그렇게 입고 왔겠거니 했는데 사람이 인간 조랭이 떡이 돼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떡국처럼 입고 왔네요 누나. 그때도 좀 그렇게 촬영 좀 유쾌하게 시작을 해서 좋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좀 또 장난기가 발동돼가지고 이런저런 좀 아무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OST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아이고 슬펐어 상상이가. 많이 슬펐나 봐요. 여진구 씨가 구찬성에게 몰입이 돼서 뭘 찍어도 눈물이 맺힐 때였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감독님께서. 근데 뒷모습 등이 나오는 풀샷에서도 감정이 이렇게 좀 새어나와서 놀랐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도 약간 그런 감정을 발산하는 약간 그런 좀 힘이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글쎄요. 그냥 울고 있는 남자의 등을 보니까 슬프신 거 아닐까요? 저게 또 그리고 또 음악의 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음악이 없었으면 웃고 있는 건가? 뭐 재밌는 일 있나 싶었을 것 같은데. 근데 저 장면은 정말 되게 좀 막막한 장면이기도 했어요. 대본을 받아서 이제 읽어보는데 버스 광고에 붙어 있는 김준현 님을 보고 찬성이가 울음을 터트린다. 이야 이거 감독님 이거 괜찮을까요? OST가 해냈네. OST가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들어가기 전부터 듣고 있는 날 많이 들었어요. 듣고 있다가 많이 들으면서 감정을 많이 잡고 들어갔던 장면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감독님께서 감정이 좀 올라오는 장면이었고 좀 진구 씨가 괜찮으면 그냥 한번 롱테이크로 쭉 찍자고 좀 의견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조금 사이드에도 한 대 배치하고 앞에 정면에서도 넣고 그래서 좀
김준현 씨 떠나는 장면을 먼저 좀 찍고 제가 이제 김준현 씨를 보면서 감정을 잡고 그러고 촬영을 진행을 했고요. 감독님께서 드라마를 연출하면서 출연 배우와 사적으로 가까워진 건 호텔 델루나 팀이 처음이었다는데요. 다음과 같이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진구 씨, 당신은 내게 배려심 깊은 배우예요. 대동정신으로 특별 출연한 남다름 씨를 대하는 태도가 인상적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나이가 한참 어린 아역에게 극 존칭을 하며 존중하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어요. 앞으로도 좋은 사람, 좋은 배우로 남아주세요. 김수진 작가님과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눴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경찰이 되기까지 한주원이 좀 어떤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셨나요? 남들이 보면 참 융통성 없어 보일 정도로 본인만의 신념과 행동이 확실한 그런 친구였고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에게 좀 비호감을 전 오히려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점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어요. 그 조언이라는 역할이 전에 본 적이 없는 그런 역할이었고 그런 성격이었고 제가 다른 봤던 작품들에서 찾아보기 좀 어려운 성격의 인물이었다고 생각을 했고 꼭 제 필모그래피에 넣고 싶은 역할이었고 글로만 봐도 어떠한 이 마냥의 분위기와 이 괴물이란 드라마의 분위기가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서 괴물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나서 사실 회사에서는 조금 걱정하시기도 하셨어요. 이런 캐릭터와 이런 모습이 와 친구야 이거 괜찮을까 잘할 수 있을까 했는데 너무 큰 또 칭찬을 받았던 작품이어서 참 소중한 역할이죠 주원이가. 감독님은 깔끔한 한주원이 이제 진흙밭을 밟는 1화의 갈대밭 속 신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야외라서 이제 여러모로 힘든 촬영이었을 텐데 좀 당시 어떻게 준비해서 연기하셨는지 기억이 좀 나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균 선배님의 연기를 앞에서 보면서 제가 준비했던 게 싹 다 잊혀졌어요. 아예 와 정말 그 몰입해 계시는 이미 그 하균 선배님의 저 비주얼이 진짜 뭐 하자는 거지 이 사람 나 옆에서 지금 이런 생각이 주원의 입장으로선 들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좀 이 당혹함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제가 저 때 그 대사가 되게 날카롭게 이동식을 찌르는 대사였는데 그 대사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어떠한 뭐 분노나 이런 감정으로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막 뭐 뱀같이 막 이렇게 저를 더 이렇게 구렁텅이 속으로 막 끌고 들어가려는 듯한 그 표정이 되게 저도 상상을 못했던 어떤 모습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어떤 주원이의 그 당혹감과 또 주원이 입장에서도 이 사람 다 재밌네 좀 이러한 조금 좀 해보자 이거지 뭐 이러한 조금 감정이 좀 세게 올랐었어요. 감독님께서 여진구 씨가 신하규 씨와 상의하면서 호흡을 척척 맞춰준 덕분에 어려운 작품을 수월하게 촬영할 수 있었다면서 다음과 같이 편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진구 씨, 신하균 선배를 포함한 모든 배우와 잘 지내며 하모니를 완성해줘서 고마워요. 이동식과 한주원은 서로가 있기에 존재할 수 있었던 캐릭터들이었어요. 진구 씨가 하균 선배와 그 점을 잘 이해하고 케미를 만들어줘서 괴물이 완성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연출하면서 좋은 작품을 한다고 자부할 정도로요. 항상 응원할게요.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겨서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진구님의 첫 주연작이었던 화이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대선배님들이랑 촬영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촬영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현장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어요. 네, 상당히 좋았고 제가 그때 참 아쉬운 점은 선배님들과 지금은 물론 성인이니까 그렇게 촬영장 촬영 끝나고 나서 선배님들과 가볍게 술도 한잔 하고 할 수 있는데 어떤 그런 자리에 이제 제가 함께하지 못했다. 그런 지금 너무 훌륭한 다섯 명의 아빠와 함께 또 정말 재밌는 순간들을 많이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오히려 아쉬움이 있을 정도로 현장이 너무 분위기가 좋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근데 가장 격없이 챙겨주신 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웅 선배님이 정말 저를 어화둥둥 저도 선배님처럼 이렇게 아버지처럼 키가 클 수 있을까요? 넌 나보다 더 클 거야. 그렇게 되지 못했지만 막 그런 식으로 엄청 많이 넌 다 될 수 있어, 넌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엄청 많이 챙겨주셨던 것 같고 그러면서 모든 선배님들이 다 너무 잘 챙겨주셨어요. 저를 너무 아껴주셨고 윤석 선배님께서도 저에게 너무 많이 중요한 조언들도 많이 해주시고 실제로도 선배님께서 저에게 진구 너가 너무 몰입하고 인물을 탐구하는 건 너무 좋지만 선을 그어 놓아라. 너와 어떤 그런 역할 간의 사이에 꼭 선을 그어 놓아야 한다라는 조언을 또 해주셔서 그때는 뭐 워낙 어릴 때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랬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연기 가치관을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 같고 지금은 사실 그 역할을 가장 먼저 하는 편이에요. 인물과 나의 선을 확실하게 정해두고. 매력적인 목소리를 갖고 계시는 배우님, 혹시 뮤지컬 쪽에 진출할 생각 있으신가요? 뮤지컬이요? 응원합니다. 제가 해도 될까요? 제가 너무 좋아해요. 뮤지컬을 너무 좋아하고요. 근데 다만 조금 머릿속으로 상상이 잘 안 되는 건 무대에 제가 올라가 있는 모습이 조금 상상이 잘 안 되긴 하는데 근데 일단은 뭐 열심히 공부를 해보고 있습니다. 공부를 해보고 있고요. 뮤지컬이라는 또 콘텐츠로 맞는 분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좀 개인적인 바람이 좀 있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진구 씨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동감, 대리꾼, 링크 먹고 사랑하라 죽이게, 왕이 된 남자, 해를 품은 달 등 이 밖에 다양한 작품을 BTV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인사에 앞서 수어 통역으로 고생해주신 최연서 통역사님께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무리는 괴물에서 호흡을 맞추신 배우 신하균 씨의 편지로 가름하겠습니다. 거짓말이시죠? 아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래요?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20여 년쯤 된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였던 진구의 눈입니다. 참 똘망똘망한 눈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었죠. 참으로 긴 시간이 흘렀네요. 그 사이 진구는 배우 여진구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게 잘 성장했어요. 여전히 앞으로 잘 나아가고 있어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진구와 드라마 괴물로 처음 연기를 함께 했는데요. 돌아보면 성실함과 진중함에 매번 감탄했던 것 같습니다. 진구야, 넌 참 장점이 많은 배우야. 처음 시작했을 때 마음가짐을 잊지 말고 더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배우가 되길 바랄게. 급하지 않게 천천히 오래오래 여유 있게 진중하게 구수하게 연기하길 바라마. 20년 뒤에도 함께 작품으로 만나길 기대하며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선배님의 모습을 보면서 괜히 하균 신이 아니다. 진짜 연기의 신이시구나. 뭐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었죠. 그리고 배우로서 그리고 그 선배님의 어떠한 그 유연함과 현장에서의 그 몰입과 정말 선생님으로서 최고의 선생님에게 연기 수업을 막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들었어서 저한테 또 이런 편지 쓰셨다고 내색도 안 하셔놓고 또 이렇게 또 한번 선배님의 매력을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제가 한 분께 편지를 더 받아왔는데요. 아이고 이런. 하이제킹에서 여진구 씨의 비행기 납치에 고생하신 배우 하정우 씨입니다. 바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정우입니다. 우리 진구 배우는 작년에 방영했던 두 발로 티켓팅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사전 미팅 때였는데 실제로 보니 뜨거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기운을 느꼈습니다. 두 발로 티켓팅 촬영과 이번 하이제킹 촬영을 통해 여진구 배우의 인간적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하이제킹에서 선보인 그의 아우라에 모두가 저처럼 더욱 깊이 빠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구 배우의 필모가 끝없이 이어지고 계속해서 나아가길 항상 응원합니다. 또 함께할 날을 바라며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유, 형도 그렇고 이게 다들 티를 안 내시는지 역시 배우다 이 생각이 지금 너무 많이 드네요. 정우 형은 진짜 저에게 있어서 참 선배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최고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연기로서도 정말 많은 걸 배웠지만 저는 사실 정우 형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형에게 많은 걸 배운 것 중에 하나가 현장에서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하이제킹이 진짜 어디 가서 제가 나중에 선배 되면 꼭 후배들, 뭐 동료 배우분들 그리고 스태프분들과 이런 현장을 만들고 싶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제 개인적으로 정말 최고의 현장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번 모든 선과 후배들이 한 자리에서 호흡을 하면서 정말 유쾌한 현장 분위기 속에서 함께 밥도 먹고 막 술도 한 잔씩 하고 하지만 그 안에서 막 또 작품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또 함께 나누고 항상 의견을 묻고 리허설 동선 체크를 정말 열심히 하고 항상 그리고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의구심이 들지 않을 때까지 집요하게 촘촘하게 짜 나가고 또 완성시키고 이 자리를 비워서 다시 한번 또 정우 형 또 우리 오신 감독님 너무 감사드린다고 좀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예. 아주 특별한 분께 손편지를 추가로 아니, 다들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나 본데요. 편지를 많이 쓰셔주셨네요. 추가로 받아왔습니다. 아이고, 지금까지 필모톡에서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편지 중에 제일 깁니다. 아이고, 저희 엄마는 아니죠? 그럼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 진구야, 나 지은이야. 의외의 사람한테 편지가 와서 놀랐지? 알고 지낸 시간은 점점 쌓여가는데 이렇게 제대로 된 편지를 쓰는 건 처음인 것 같아. 좋다. 동생으로서의 진구는 마냥 상쾌하고 푸른 나뭇잎 같은데 배우로서의 여진구 선배는 과연 그 고민의 깊이가 어느 정도일까 짐작되지 않는 큰 나무의 뿌리 같아. 겉에서는 그 뿌리가 얼마나 굵고 깊게 내렸는지 보이지 않지만 사실 널 잠시라도 응원해 본 사람이라면 네가 얼마나 단단하게 네 자리를 지켜온 나무인지 정도는 알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 너를 찾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편안한 그늘을 내어주고 기분 좋은 나뭇잎 소리를 들려주는 친구야. 나무에게도 가끔 그늘이 필요할 텐데 그럴 때는 그동안 너에게 곁을 빚진 친구들에게 기대서 쉬었으면 좋겠어. 나도 물론 그 빚진 친구 중 한 명이야. 크크. 걱정되는 게 하나도 없는 너라서 가끔 네가 걱정이다. 그다지 잘해준 게 없는 누나라 미안하기도 하고. 쓰다 보니 너에게 고마웠던 순간들이 너무 많이 떠오르는데 다 쓰면 분량이 초과될 것 같아. 추리고 추려서 몇 개만 쓸게. 내가 유독 자신감이 없던 날들마다 칭찬 세례로 결국 웃음 터지게 해줘서 고마워. 내가 연달아서 NG 낼 때는 한 번씩 네가 NG 낸 척 해줘서 고마워. 친절한 것이 얼마나 강하고 멋진 태도인지 몸소 가르쳐줘서 정말 고마워. 너와 함께 연기한 시간들도 그 순간을 준비하며 카메라 뒤에서 대화한 시간들도 작품의 바깥에서 사람 대 사람으로 놀고 떠들던 시간들도 다 너무 고맙고 귀하다. 배우 여진구가 꺼내는 따뜻함, 서늘함, 특별함과 평범한 눈부심, 그늘짐, 귀여움, 처절함, 묵묵함, 그리고 잘생김. 그 모든 모습들을 지금처럼 기대하고 응원할게. 오늘 즐거운 녹화 되길 바라고 우리도 곧 보자. 이번 영화도 꼭 잘 볼게. 난 네가 하는 일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늘 찬성이야. 진구 선배 화이팅. 고마워 진구야. 진심으로 지은이가. 네,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이거 어떻게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누나한테 화답할 수 있을 정도의 글 실력을 갖고 있질 않아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지은 누나 생각하면 이 누나의 매력의 끝은 어딜까를 항상 궁금하게 했던 누나예요. 되게 우리들이 뭐 좋은 표현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끼가 너무 많다.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또 색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항상 많이 느꼈던 누나고, 또 누나는 뭐 저에게 너무 고마움들을 표현해줬지만 저 또한 너무나 고마웠고, 진짜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또 사람을 잘 챙겨요 누나가.
엄청 또 제가 또 이런 부분에서도 좀 많이 배우고 싶은 부분이에요. 너무 고맙네요. 요즘 너무 바쁘다고 저도 알고 있었는데 네, 연락 좀 자주 하고 지내야겠네요, 진짜. 두 분이 또 다른 작품에서 새로운 호흡을 보여주시기를 열렬히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진구 씨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는 여진구 씨가 20년 동안 배우로 활동하고도 특정 이미지에 갇히지가 않은 자유로운 사람처럼 좀 느껴지더라고요. 여전히 보여줄 게 많은 백지라는 생각까지 들었는데요. 보이지 않는 노력과 인내가 있어서 가능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인생 이막에서도 무언가에 고착되지 않고 무한한 가능성을 유지하시길, 그래서 아역들은 물론 많은 배우에게 기감이 되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청객과 시청자분들에게 끝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년이 넘도록 배우할 수 있게끔 응원 보내주시고 사랑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전 참 행운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늘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필모톡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수어로 인사드리고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